토요일 아침 회색 구름이 깔린 하늘 아래로 낡은 카니발 한 대가 웨딩홀 지하 주차장에 천천히 들어섭니다. 차에서 내린 박만식은 허리를 한번 쭉 펴고 잠시 숨을 고르듯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그는 뒤쪽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구겨진 정장 가방을 꺼내 조심스럽게 지면에 내려놓습니다. 주차장 기둥 옆 사람들 눈에 덜 띄는 곳을 찾자 그는 재킷을 벗어 차 안에 던져두고 셔츠 소매를 다시 만집니다. 그래, 오늘은 딸내미 날이지. 그는 혼잣말을 낮게 중얼거리며 정장을 꺼내 어깨에 걸칩니다. 정장 상의를 입고 단추를 잠그면서도 옷깃에 남은 작은 구김을 손바닥으로 여러 번 펴보려 애를 씁니다. 구두 앞 코는 이미 많이 닳아 있었지만 그는 손수건을 꺼내 묵묵히 문지르며 윤기를 내보려 합니다. 주차장 입구 쪽에서는 검정 정장을 맞춰 입은 젊은 하객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지나갑니다. 그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멀리서 잔잔하게 울려옵니다. 만식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허리춤을 한 번 더 추스르고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지상 로비에 도착하자 공기가 확 달라집니다. 밝은 샹들리에 불빛과 하얀 대리석 바닥, 그리고 한쪽 벽을 가득 채운 꽃장식이 눈에 들어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회자는 마이크를 들고 직원들과 타임테이블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랑 입장 11시 5분, 신부 입장 11시 15분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로비를 가르며 또렷하게 퍼져나갑니다. 로비 한가운데에는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고 신랑 이준호의 회사 동료들이 삼삼오오 모여 셀카를 찍습니다. 부장님 오셨네요. 여기 가운데 서세요. 직원들이 상사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웃고 누군가는 넥타이를 다듬어 줍니다. 준호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의 이름이 여기저기 자연스럽게 오르내립니다. 축의금 접수대 앞에는 안내 데스크가 놓여 있고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 2명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반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랑 측이십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객들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봉투를 건네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접수대 뒤편에는 하얀 상자가 놓여 있고 위쪽에는 축의금이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만식은 일단 사람들 흐름을 피해서 로비 한쪽 의자에 잠시 앉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 시계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날짜를 눈으로 짚어봅니다. 오늘 맞지? 틀릴 리가 있나? 그는 입술을 가볍게 다물고 주름진 손으로 바지주름을 한번 쓸어내립니다. 이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신랑 어머니 김영숙이 친척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영숙은 진한색 한복 위에 얇은 쇼를 두르고 한 손에는 작은 명단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습니다. 여긴 신랑 측, 저기는 신부 측이래요. 이모님들은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녀는 익숙한 안내 톤으로 친척들을 이끌며 연회장 방향을 가리킵니다. 영숙의 시선이 잠시 멈춥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만식을 발견하고 그녀는 순간 눈을 한번 깜빡입니다. 만식은 영숙을 보고 벌떡 일어나 허리를 깊게 숙입니다. 어머님, 먼저 오셨네. 영숙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길은 곧 다른 하객들 쪽으로 옮겨갑니다. 로비 반대편에서는 웨딩홀 매니저 최지훈이 직원들과 서류를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테이블 배치도가 들려 있고 다른 손에는 계약서 복사본이 끼워져 있습니다. 여기 테이블 4개는 오늘 취소됐으니까 의자 다시 빼놓으세요. 그의 이야기를 들은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연회장 안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만식은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봅니다.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들리지는 않지만 숫자와 자리 이야기가 오가는 분위기를 느낍니다.
그는 천천히 접수대로 다가가 방명록을 훑어봅니다. 깨끗한 흰 종이에 빼곡히 적힌 이름들 사이에서 박서연이라는 글자를 찾자 얼굴이 조금 풀어지는 듯합니다. 우리 서연이 이름 여기 있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펜을 집어들고 자신의 이름도 또박또박 적습니다. 글자를 쓰는 손이 조금 떨리자 그는 한 번 더 힘을 주어 마지막 획을 길게 끌어내립니다. 멀리서 한 무리의 젊은 하객들이 포토존 앞에서 다시 모입니다. 영상팀 왔어요. 인사 좀 해요. 카메라를 든 촬영팀이 장비를 정리하며 조명을 맞추고 조용히 동선을 확인합니다. 샹들리의 불빛은 점점 더 밝아지고 웨딩홀 안의 공기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과 기대가 섞여갑니다. 만식은 로비 한가운데 서서 한 번 큰 숨을 들이마십니다. 낯선 건물,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양손에 힘을 주어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 폈다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허리를 펴고 연회장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연회장 입구에 도착한 만식은 먼저 문 옆에 세워진 메뉴 안내판부터 살펴봅니다. 금색 틀 안, 흰 종이에는 프리미엄 한우 코스라는 글자가 굵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아래에는 안심, 등심, 갈비살 같은 고기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전, 테이블 동일 제공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만식은 안내판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에 메뉴를 천천히 찍어둡니다. 이 돈이면 그래도 한우는 제대로 나와야지.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조용히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접시를 정리하는 소리와 직원들 발걸음 소리가 섞여 들려옵니다. 만식은 문틈 사이로 고개를 살짝 넣어 테이블 수를 대강 세어봅니다. 처음 계약할 때 들었던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오릅니다. 30 테이블 꽉 채워서 모시자고 했던 딸의 말이 생각나자 그는 손가락으로 공중에 숫자를 새겨봅니다. 그러다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 발 한 발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얀 식탁보가 깔린 원형 테이블이 줄지어 있고 접시와 잔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만식은 입술을 살짝 움직이며 테이블을 세기 시작합니다.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출입문 쪽으로 왔을 때 마음속 숫자는 처음 들은 것보다 4개가 적습니다. 아닌데 이게 왜 26이야? 그는 눈살을 좁히며 한 번 더 반대 방향으로 돌아봅니다. 이번에도 결과는 같습니다. 들어서는 하객들 사이를 피해 움직이느라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잠깐 스칩니다. 하지만 빈 의자가 놓인 구석과 붙어 있는 테이블 간격을 보니 일부러 좁혀놓은 자리가 눈에 띕니다. 입구 근처 한 테이블은 의자가 4개뿐이라 만식은 그 앞에서 잠시 멈춰섭니다. 여기 원래 6자리 아니었나? 기억을 떠올리며 서 있는 동안 검은 조끼를 입은 남자 직원이 물잔을 채우러 다가옵니다. 저기요. 혹시 오늘 테이블 몇 개 세팅된 겁니까? 만식이 물어보자 직원은 살짝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봅니다. 아, 제가 정확한 건 잘 몰라서요. 직원은 그렇게 말하며 서둘러 다른 테이블 쪽으로 몸을 빼냅니다. 답을 들은 것 같지도 않은데 대화가 끊기자 만식은 입술 안쪽을 한번 깨뭅니다. 그는 다시 연회장을 나와 메뉴 안내판 옆 벤치에 잠깐 앉아 생각을 정리하려 합니다. 조금 뒤 연회장 쪽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웨딩홀 매니저 최지훈이 서류를 들고 나옵니다. 그 뒤에는 다른 직원 2명이 따라 나오며 뭔가를 연필로 표시해가며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빼고 저쪽 벽 쪽으로 2 테이블만 더 붙이세요. 최지훈의 말에 한 직원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합니다. 만식은 무심한 척하지만 귀를 세우고 그 말을 다 듣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최지훈 손에 든 종이로 향합니다. 종이 끝부분에서 30이라는 숫자가 얼핏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순간 만식의 눈동자가 조금 더 또렷해집니다. 죄송한데요. 그거 테이블 배치도입니까? 만식이 일어나 다가가자 최지훈은 잠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오늘 행사 좌석 배치도입니다. 왜 그러시죠? 손님이신가요? 그의 눈빛에는 상대를 가늠하려는 조심스러운 기색이 비칩니다. 오늘 여기서 딸 결혼식 하는 사람입니다. 30 테이블 계약한 아빠예요. 만식의 말에 최지훈의 미소가 아주 조금 굳어집니다. 주변을 지나던 여직원 한 명이 둘을 힐끔 보고 발걸음을 재촉해 자리를 피해줍니다. 로비 한쪽에서는 하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지만 이쪽 공기는 조용히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계약서 한 번만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숫자 확인 좀 하게요. 만식은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요청합니다. 최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접수대 쪽에 복사본이 있을 겁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만식은 접수대로 방향을 틉니다. 접수대 뒤편 서랍이 열리고 담당 직원이 투명 파일이 끼워진 서류 한 뭉치를 꺼냅니다. 직원은 서류를 넘기다 박서연 이름이 적힌 계약서를 찾아 조심스럽게 건넵니다. 만식은 제목과 날짜, 하객 수를 순서대로 눈으로 훑어나갑니다. 한우 코스, 30 테이블 보장이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오자 그는 그 줄에 손가락을 올려 정확히 짚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 기억한 게 아니네. 작게 내뱉는 소리가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말처럼 나옵니다. 그는 종이를 다시 접수대에 돌려주고 이번에는 연회장 옆 주방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큰 문 옆 작은 출입문이 살짝 열려 있고 안에서는 고기를 굽는 냄새와 함께 팬에 닿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상자 몇 개가 눈에 들어옵니다. 겉면에 붙은 라벨에는 굵은 글씨로 호주산 냉장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만식은 문가에 서서 상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안쪽에서 나오는 남자 직원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저 상자는 뭐에 쓰는 고기입니까? 오늘 우리 행사 고기도 저걸로 굽는 겁니까? 직원은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바로 안쪽을 한번 돌아봅니다. 아, 손님. 저는 고기 쪽은 잘 몰라서요. 주방장님께 여쭤보셔야 됩니다. 그는 대답을 마치자마자 바쁜 척 접시를 들고 안쪽으로 사라집니다. 문은 살짝 더 닫히고 만식만 혼자 문 밖에 서게 됩니다. 주차장부터 이어진 찜찜한 느낌이 이제는 분명한 의심으로 굳어집니다. 테이블 수 메뉴판, 상자 라벨까지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듯합니다. 만식은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고 로비 가운데로 걸어나가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의 시선은 다시 최지훈을 향하고 마음 한가운데에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단단히 자리 잡습니다. 박만식은 다시 로비 중앙으로 나와 서 있습니다. 손에는 아까 본 계약서 문구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 두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다 펴졌다 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주변을 둘러보며 최지훈의 모습을 찾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최지훈은 안내 데스크 옆에서 직원을 불러 뭔가 지시하고 있습니다. 만식은 곧장 그쪽으로 걸어갑니다. 발걸음은 빠르지 않지만 방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니저분, 잠깐만 얘기 좀 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로비의 소음 사이에서도 또렷하게 들립니다. 최지훈은 고개를 돌려 만식을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습관적인 미소를 띠지만 곧 만식의 표정을 보고 입꼬리가 살짝 내려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30 테이블 계약 손님이십니까? 그는 억지로 차분한 어조를 유지하려 애씁니다. 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손으로 연회장 쪽을 가리킵니다. 안에 테이블 다시 세봤습니다. 26개밖에 안 보입니다.
그 말에 근처를 지나던 하객 한두 명이 발을 늦추고 두 사람 쪽으로 살짝 시선을 보냅니다. 최지우는 주변 눈을 의식한 듯 어깨를 곧게 펴고 말투를 정돈합니다. 손님 오늘 행사 여러 개라 헷갈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홀 숫자랑 섞이셨을 거예요. 그는 손바닥을 펴며 부드럽게 웃으려 합니다. 만식은 그 웃음을 잠시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메뉴판 사진과 계약 내용을 떠올리며 화면을 켭니다. 제가 헷갈릴 나이는 지났습니다. 계약서도 분명히 봤고요. 그의 말이 끝나자 접수대에 앉아있던 직원이 고개를 들고 상황을 지켜봅니다. 로비 반대편에서 사진을 찍던 젊은 하객 몇 명도 카메라를 내리고 두 사람 쪽을 힐끔 봅니다. 공기가 조금씩 조용해지며 사람들의 소리가 뒤로 밀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때 엘리베이터가 다시 열리며 김영숙이 친척 한 무리와 함께 나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안내를 하다가 로비 가운데 서 있는 만식과 최지훈을 발견합니다. 영숙은 잠시 멈춰 두 사람 사이 거리를 가늠하듯 바라봅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신가요? 최지훈이 먼저 말을 꺼내며 상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만식은 영숙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최지훈을 향해 시선을 고정합니다. 한우 준다고 해서 비싼 돈 다 줬는데 안에는 수입 고기로 보입니다. 테이블도 줄었고요. 짧은 문장 속에 그가 준비해 온 말들이 차례로 박힙니다. 옆에 있던 하객 하나가 수입고기라고 작게 되뇌며 친구 팔을 건드립니다. 최지훈의 이마가 살짝 굳어지지만 그는 여전히 웃음을 억지로 걸고 있습니다. 원가 사정이 조금 바뀌어서요. 대신 다른 메뉴를 더 드리고 있고 손님들 불편은 없을 겁니다. 그는 설명을 간단히 줄이려 합니다. 그러나 만식은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합니다. 원가가 바뀌면 미리 말을 해야죠. 오늘 처음 듣는 소리가 왜 이럽니까? 목소리의 높낮이는 크지 않지만 말끝은 단단하게 떨어집니다. 김영숙은 주변의 시선을 느끼고 가볍게 손사래를 칩니다. 아버님, 오늘은 좋은 날인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러지 말고 안에서 조용히 말씀하시죠. 그녀의 말은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눈빛에는 당황이 섞여 있습니다. 근처에 있던 친척 두 명이 서로 눈을 마주치고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한쪽에서는 아이 둘이 풍선을 들고 뛰어다니다가 얼어붙은 어른들 표정을 보고 속도를 줄입니다. 로비를 메우던 웃음소리는 어느새 옅어지고 대신 작은 속삭임들이 흩어집니다. 최지우는 이 상황이 길어지면 곤란해질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전기를 꺼내며 직원 쪽으로 몸을 살짝 돌립니다. 잠깐만요, 어르신. 지금 행사 진행도 바쁘고 하니까 말씀은 나중에.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만식이 한 손을 들며 말을 끊습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오늘이 내 딸 첫날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해야겠습니다. 이 문장은 로비 가운데를 가르는 듯 또렷하게 울립니다. 멀리서 들리던 음악 소리가 순간 더 작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한 하객은 아예 휴대폰을 들어 화면 녹화를 시작합니다. 최지우는 더 이상 웃지 않습니다. 입술을 꼭 다문 채 무전기로 보안팀을 호출하는 짧은 말을 남깁니다. 로비로 한 분만 와주세요. 말이 끝나자 접수대 직원의 표정도 긴장으로 변합니다. 잠시 후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 두 명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옵니다. 그들은 상황을 빠르게 훑어본 뒤 최지훈 옆에 조용히 서서 지시를 기다립니다. 행사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 어르신을 조금만 떨어진 곳으로 안내해 드리세요. 최지훈은 낮은 목소리로 말하지만 그 말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들립니다.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만식에게 다가와 공손한 표정으로 손짓을 합니다. 어르신 잠깐만 이쪽으로 가셔서 얘기하시죠. 만식은 그 손짓을 한번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돌아보며 입술을 굳게 다뭅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넘어가겠지요.
그는 작게 중얼거리지만 옆에 서 있던 하객에게는 또렷이 들립니다. 한 중년 남성이 난처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합니다. 김영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한복 치마 끝을 꼭 잡습니다. 보안 요원은 더 강하게 팔을 잡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방향을 틀며 만식이 따라오도록 유도합니다. 만식은 잠시 저항하는 듯 제자리에서 멈춰 서 있다가 깊게 숨을 한번 내쉰 뒤 발을 옮깁니다. 그의 뒷모습이 비상구 쪽으로 멀어질수록 로비의 웅성거림은 다시 일상적인 소음으로 조금씩 되돌아갑니다. 샴페인 타워가 놓인 쪽에서는 직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유리잔 사이를 정리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음악은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몇 명은 방금 전 장면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봅니다. 만식의 어깨는 계단 모퉁이를 돌아갈 때까지 조금도 펴지지 않고 웨딩홀 안쪽 시계는 예정된 예식 시간을 향해 그대로 흘러갑니다. 비상구 쪽으로 사라진 만식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게 된 뒤 로비는 다시 분주한 움직임을 되찾습니다. 직원들은 샴페인 타워 주위를 한 번 더 점검하고 깨진 흔적이 남지 않도록 유리잔 배열을 정리합니다. 음향 담당자는 스피커 볼륨을 조금 올리고 밝은 연주곡으로 분위기를 덮으려 합니다. 복도 끝 차양 유리 너머로는 늦은 아침 햇빛이 들어와 바닥을 길게 비춥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안내 멘트를 시작합니다. 곧 신랑,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자리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객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의자에 다시 앉습니다. 앞쪽 테이블에서는 회사 상사들이 넥타이를 고쳐 매고 뒤쪽에서는 친구들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신랑 대기실에서 이준호는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턱시도 깃을 한번 펴고 나비 넥타이 위치를 다시 확인합니다. 옆에서는 친구가 야 떨려 죽겠지? 라며 웃고 다른 친구는 장난스럽게 어깨를 두드립니다.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방금 전 로비에서 들었던 소란이 머릿속에서 남지 않습니다. 아까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친구가 물어보자 준호는 짧게 대답합니다.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일단 식부터 끝내고 얘기하자. 그는 더 묻지 말라는 눈빛을 보내고 입구 쪽에서 들려오는 직원의 호출에 시선을 돌립니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박서연이 긴 드레스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립스틱을 한 번 더 덧입히고 머리 장식을 매만집니다.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다가 문 쪽에 서 있던 들러리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까 복도 쪽이 좀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었어? 들러리는 별일 아니래라고 짧게 웃어 넘기지만 표정 어딘가에 찜찜함이 남아 있습니다. 서연은 드레스 치마를 한번 꼭 쥐었다가 펴고 고개를 살짝 숙입니다. 손등 위에 놓인 작은 꽃장식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며 플로어 매니저가 입장 순서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신부님, 아버님하고는 조금 뒤에 로비에서 만나실 거예요. 지금은 일단 준비만 해주세요. 그 말에 서연은 미소를 지으려 하지만 눈동자는 잠시 문틈 넘어 복도를 향합니다. 복도에서는 예식 진행을 알리는 음악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플로어 매니저는 시간을 확인하고 무전기로 신랑 측 준비 상황을 묻습니다. 잠시 후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리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신랑 입장. 조명이 중앙 통로를 따라 길게 떨어지고 준호는 정해진 속도로 발을 옮깁니다. 양쪽 테이블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고 몇몇 하객은 휴대폰을 들어 그의 모습을 찍습니다. 통로 끝에 도착한 준호는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무대 위에 섭니다. 그는 관례대로 하객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어색한 미소를 유지합니다. 관객석 뒤쪽 출입문 근처에는 웨딩홀 총괄 팀장이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 옆에는 CCTV 담당 직원이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서 있습니다. 아까 로비 영상은 별도 저장해 두겠습니다. 총괄 팀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CCTV 담당자에게 지시합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가슴 쪽에 꼭 끌어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시끄러운 박수 소리에 금세 묻혀버립니다. 신부 입장 시간이 되자 조명이 한 번 더 바뀝니다. 대기실에서 나온 서연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원래라면 옆에 서 있어야 할 아버지 자리에는 직원 한 명이 대신 서 있습니다. 직원은 아버님이 잠시 몸이 안 좋으셔서요라고 설명하며 팔을 살짝 내밉니다. 서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직원의 팔에 손을 올립니다. 하지만 눈은 본능적으로 복도 끝과 로비 쪽을 한 번 더 찾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고 문 너머로 연회장 안조명만이 새어나옵니다. 사회자는 밝은 목소리로 신부 입장입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입장이 끝나고 예식 순서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주례사가 이어지고 양가 인사가 차례로 소개됩니다. 앞쪽 테이블에서는 친척들이 눈시울을 훔치고 뒤쪽에서는 친구들이 장난을 나누며 웃음을 참습니다. 그러나 신부석 가까운 자리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아까 로비에서의 장면을 떠올리며 작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 본식이 마무리되자 사회자는 연회 시간과 사진 촬영 순서를 안내합니다. 하객들은 335 연회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일부는 로비 쪽으로 나가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연회장 뒤편에서는 직원들이 조용히 테이블을 재정비하고 다음 팀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 사이 한 여직원이 준호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신랑님, 잠깐만 시간 괜찮으시면 정산 때문에 위층 사무실로 모시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있던 친구에게 좀 이따 오겠다고 짧게 말합니다. 친구는 얼른 끝내라고 손을 흔듭니다. 준호는 넥타이를 한번 느슨하게 풀고 여직원을 따라 복도로 나섭니다. 복도 끝 사무실 앞에는 작은 모니터가 벽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작은 화면이 웨딩홀 각 구역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로비의 조금 전 모습이 아직 자동 재생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만식과 최지훈, 보안요원 2명이 서 있던 장면이 짧게 반복됩니다. 준호는 사무실 문을 열려다 무심코 모니터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화면 속에서 만식이 메뉴판과 계약서를 번갈아 가리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 입모양과 손짓이 분명하게 거세집니다. 옆에 있던 여직원도 그 화면을 보고 잠시 동작을 멈춥니다. 아, 이거 아까 일 때문에 저장해 둔 거라. 여직원이 짧게 설명하려 하지만 준호는 말을 끊고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보안 요원들이 만식의 팔을 잡고 비상구 쪽으로 이끄는 장면이 다시 한번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설명과 눈앞 영상이 자연스럽게 겹쳐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조용히 준호의 마음 한쪽에 남습니다. 문이 반쯤 열린 사무실 안에서는 회계 담당자가 서류를 정리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님, 안으로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준호는 모니터와 사무실 문 사이에서 몇 초간 멈춰섭니다. 그리고 천천히 결심하듯 모니터를 한 번 더 바라본 뒤 안으로 발을 옮깁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 바깥 복도 소음은 조금 약해집니다. 작은 방 안에는 책상 2개와 컴퓨터 모니터 몇 대가 놓여 있고 한쪽 벽에는 서류장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회계 담당자는 서류철을 꺼내며 준비해둔 정산 내역을 펼칩니다. 신랑님, 여기 오늘 사용 금액하고 계약서 내역입니다.
그는 습관대로 설명을 시작하지만 준호의 시선은 종이가 아니라 벽에 걸린 또 다른 모니터로 향합니다. 그 모니터에는 아까 복도에서 보았던 CCTV 화면이 더 크게 띄워져 있습니다. 정지된 장면 속에서 만식은 접수대 앞에 서 있고 한 손으로 종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저 화면 혹시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까? 회계 담당자는 잠시 놀란 얼굴로 준호를 바라봅니다. 예, 가능은 한데요. 보통은 잘 안 틀어드리거든요. 그는 애매한 표정을 짓다가 마우스를 잡고 프로그램을 조작합니다. 모니터 아래 스피커 불이 켜지고 작은 잡음 뒤에 로비의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화면 속에서는 사람들이 오가는 발소리와 함께 만식의 낮은 목소리가 섞여 들립니다. 한우 준다고 해놓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단단한 어조가 또렷이 들립니다. 준호는 의자에 제대로 앉지 않고 책상 가장자리에 손을 짚은 채 화면을 바라봅니다. 화면 속 만식은 메뉴판 사진을 보여주듯 휴대폰을 내밀고 계약서, 복사본을 접수대 위에 펼쳐둡니다. 최지우는 처음엔 웃는 얼굴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입술이 굽고 눈빛이 바뀝니다. 원가가 바뀌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입모양이 반복해서 보입니다. 옆을 지나가던 하객들이 둘을 힐끔 보며 속도를 줄이는 모습도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 아까 전체 저장해 두신 거 맞죠? 준호가 묻자 CCTV 담당 직원이 옆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팀장님 지시로 따로 백업까지 해둔 상태입니다. 그는 다른 모니터에서 저장 폴더를 열어 파일 목록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적힌 파일들 사이에서 로비 영상이 빨간색 표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상 재생이 계속됩니다. 만식이 주방 앞 문틈으로 상자 라벨을 가리키는 모습이 다른 카메라에서 번갈아 나타납니다. 라벨에 써 있는 글자는 화면이 흔들려도 분명히 호주산으로 읽힙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그냥 넘어가시라고 말하는 작은 소리도 들립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보안 요원 둘이 다가와 만식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습니다. 행사에 방해된다는 말과 함께 만식은 로비 한가운데에서 비상구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는 몇 번 뒤를 돌아보며 접수대와 연회장 입구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누군가가 휴대폰을 들어 촬영하는 모습도 카메라 한쪽 구석에 잡힙니다. CCTV 담당 직원은 재생 속도를 잠시 늦추며 중요한 부분을 다시 보여줍니다. 화면 속에서 만식의 입모양은 끝까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딸, 우리 서희 체면 깎지 말라. 짧은 문장이지만 녹음된 소리가 또렷하게 방 안에 울립니다. 준호는 그 대목에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 시선을 바닥으로 잠시 내립니다. 회계 담당자는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 작은 기침을 한 번 합니다. 사무실 안 공기가 전보다 더 무거워진 듯 조용해집니다. CCTV 담당 직원은 다른 화면 하나를 더 띄웁니다. 이번에는 주차장 카메라입니다. 비상구 문이 열리고 만식이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상단에 보입니다. 그는 잠시 계단 앞에 서 있다가 손등으로 얼굴을 한번 훔칩니다. 그 뒤 주차장 구석 카니발 옆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차 옆에 선 만식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켭니다. 화면에는 웨딩홀 안 라이브 중계 영상이 흐르고 있는 듯합니다. 그는 차에 타지 않고 그대로 차 옆에 기대어 서서 화면을 오래 바라봅니다. 주차장을 지나는 다른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잠깐씩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갑니다. 비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그는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신랑님, 이 정도면 상황은 대충 보이실 겁니다. CCTV 담당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회계 담당자는 더 이상 정산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 채 서류를 한쪽으로 치웁니다.
준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주차장 영상 속에서 만식은 끝까지 문 쪽을 향해 서 있다가 어느 순간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재생이 끝나고 모니터는 다시 여러 구역을 한꺼번에 비추는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사무실 안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준호는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립니다. 이 영상 혹시 연회장에서도 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결심이 묻어 있습니다. CCTV 담당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프로젝터 연결은 가능합니다. 팀장님 허락받으면 바로 할 수 있어요. 회계 담당자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합니다. 제가 팀장님 모셔올게요. 라고 말하며 문을 열고 나갑니다. 문이 닫힌 뒤 사무실에는 준호와 CCTV 담당 직원 둘만 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준호는 다시 한번 주차장 장면을 떠올리듯 모니터를 바라봅니다. 밖에서는 아직 축하 악기 소리와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방 안에서는 다른 리듬이 움직이기 시작한 듯합니다. 준호의 손가락이 책상 위를 한번 두드리고 시선은 서서히 연회장 방향을 향합니다. 복도로 나간 회계 담당자는 곧 웨딩홀 총괄 팀장과 함께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팀장은 문가에 서서 모니터 화면과 준호의 얼굴을 번갈아 봅니다. 영상 연회장에서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을 꺼내자 팀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신랑님, 오늘 같은 날에 그런 화면을 틀면 분위기가 많이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팀장의 말투는 조심스럽지만 미루려는 기색이 뚜렷합니다. 준호는 책상 위 계약서를 손가락으로 한번 두드립니다. 이미 어색해졌습니다. 그냥 덮고 넘어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짧은 말이지만 방 안 공기를 확실히 바꿉니다. CCTV 담당 직원은 팀장의 눈치를 보며 입을 굳게 다뭅니다. 팀장은 서류철을 한번 덮고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연회장 프로젝터랑 연결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지금도 일정이 빡빡하고요. 그는 상황을 복잡하게 보이게 해서라도 시간을 벌려고 합니다. 지금이 제일 나은 시간 같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 단추를 잠급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정을 바꾸려는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팀장은 결국 작게 한숨을 내쉬고 CCTV 담당자에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연회장 컴퓨터로 파일 보내고 프로젝터 준비해주세요. 지시가 떨어지자 직원은 재빨리 USB와 노트북을 챙깁니다. 준호는 문을 먼저 열고 복도로 나갑니다. 복도에는 아직 여기저기 삼삼오오 모여있는 하객들이 보입니다. 누군가는 연회장으로 가고 누군가는 화장실 쪽으로 이동합니다. 준호는 그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 연회장 문 앞으로 향합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연회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테이블마다 접시와 잔이 엉성하게 비어 있고 몇몇 테이블에서는 건배가 이어집니다. 무대 위 스크린에서는 축가 영상이 끝나고 웨딩 사진이 슬라이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회자는 마이크를 잡고 이제 자유로운 식사 시간입니다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풀어줍니다. 그 순간 음향 담당자에게 팀장의 무전이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스크린 영상 바꾸겠습니다. 배경음악은 조금 줄여주세요. 음악 볼륨이 서서히 낮아지고 조명이 조금씩 무대를 더 밝게 비춥니다. 하객들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스크린 쪽으로 옮깁니다. 준호는 무대 옆 계단으로 올라가 사회자 옆에 섭니다. 신랑님, 무슨 말씀 있으신가 봅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자가 상황을 정리하듯 한마디 건넵니다. 준호는 마이크를 넘겨받고 잠시 객석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은 앞줄 친척, 뒷줄 친구, 그리고 문 근처 직원들까지 천천히 훑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인사 뒤 그는 무대 뒤쪽 스크린을 가리킵니다. 조금 전 로비에서 있었던 일을 먼저 정확히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말이 끝나자 음향 담당자가 신호를 보고 노트북에서 영상을 실행합니다.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고 스크린의 로비 화면이 크게 나타납니다. 화면 속에는 만식이 접수대 앞에서 계약서를 펼쳐보는 장면이 재생됩니다. 음성이 함께 나와 만식의 거친 숨소리와 또렷한 어조가 그대로 들립니다. 30 테이블 계약했지 않습니까? 한우 준다고 했잖아요.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퍼집니다. 뒤쪽 테이블에서 누군가는 아까 그 소동이 저거였네라고 낮게 말합니다. 앞줄에 앉은 김영숙은 화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손을 무릎 위에서 꼭 맞잡습니다. 영상은 주방 앞 장면으로 넘어가고 상자 라벨이 클로즈업 됩니다. 호주산이라는 글자가 스크린 한가운데 크게 떠오릅니다. 화면은 다시 로비로 돌아와 보안 요원이 만식의 팔을 잡고 이동시키는 장면을 비춥니다. 만식이 몇 번 뒤를 돌아보는 모습, 입술이 멈추지 않는 모습이 크게 확대됩니다. 딸 체면 깎지 말라고 하는 거라에. 라는 목소리가 연회장 천장까지 또렷하게 울립니다. 연회장 안은 완전히 조용해지고 포크와 접시 부딪히는 소리조차 사라집니다. 영상이 주차장 장면까지 짧게 이어지다가 멈춥니다. 스크린에는 카니발 옆에 서 있는 만식의 작아진 등이 마지막으로 남습니다. 불이 다시 조금 켜지고 모든 시선이 무대 위 준호에게 집중됩니다. 준호는 숨을 한번 고르고 짧게 말합니다. 저분이 제 장인어른입니다. 연회장 뒤쪽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옵니다. 몇몇 하객은 서로 눈을 마주보고 곧 시선을 거둡니다. 김영숙은 자리에서 반쯤 일어서려다 다시 앉습니다. 신부석에 앉아있던 서연은 스크린과 준호를 번갈아 보며 입술을 꼭 다뭅니다. 정적이 이어지자 총괄 팀장이 무대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난처함과 긴장이 함께 묻어 있습니다. 오늘 음식과 좌석에 관해서 웨딩홀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받아 짧게 인정을 합니다. 계약과 다른 식재료를 사용한 점, 테이블 수를 임의로 줄인 점 모두 사실입니다. 팀장의 말에 뒤쪽 테이블에서 다시 한번 웅성거림이 일어납니다. 신랑 측 회사 상사들도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섞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스크린과 무대를 함께 찍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양가 가족분들, 하객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팀장은 머리를 깊게 숙입니다. 옆에 있던 최지훈도 무대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입니다. 그의 손등에는 굳은 힘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한 하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런 일 자주 있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팀장은 마이크를 쥔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준호는 그 옆에서 조용히 서 있다가 마이크를 다시 받아듭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신 분들은 이 웨딩홀의 방식과 저희 가족이 겪은 일을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은 길지 않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연회장 구석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조용히 어른 무릎에 기대어 스크린을 바라봅니다. 음향 담당자는 음악을 다시 틀지 않고 마이크 소리만 유지합니다. 무대 앞쪽 빈 공간에는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팀장은 다시 한번 사과 인사를 합니다. 이후 보상과 조치는 따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신랑 신부님 예식을 더 이상 망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직원 몇 명이 뒤를 따라 조용히 퇴장합니다. 조명이 다시 연하게 밝아지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객들은 각자 자리에서 작은 목소리로 방금 본 영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한숨을 내쉽니다.
무대 위에 홀로 남은 준호는 잠시 객석을 바라보다가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건넵니다. 사회자는 분위기를 다시 돌려놓기에는 이른 것 같다고 느낍니다. 잠시 휴식을 가진 뒤 다시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짧게 안내합니다. 하객 몇 명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 쪽으로 나갑니다. 준호는 무대 계단을 내려오면서 마음 한쪽에 남은 다음 걸음을 떠올립니다. 그의 시선은 연회장 출입문을 지나 바깥 주차장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연회장 문을 나선 이준호는 잠시 복도에 서서 숨을 고릅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흐릿한 빗줄기가 보입니다. 그는 재킷 단추를 한 번 더 잠그고 곧장 비상구 쪽 계단으로 향합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위층에서 흘러나오던 웅성거림이 점점 멀어집니다. 지하 주차장 문을 밀자 눅눅한 공기와 함께 서늘한 냄새가 밀려옵니다. 형광등 불빛이 군데군데 깜빡이고 콘크리트 바닥에는 빗물이 조금 고여 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익숙한 차를 찾습니다. 회색 기둥 사이 구석자리에서 낡은 카니발 한 대가 눈에 들어옵니다. 차 옆에는 우산도 쓰지 않은 박만식이 서 있습니다. 그는 차 지붕에 한 손을 올리고 다른 손에는 휴대폰을 쥔 채 화면을 내려다봅니다. 휴대폰에서는 연회장 안 라이브 영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작은 화면 속에 아까 재생된 CCTV 장면이 다시 한번 스쳐 지나갑니다. 준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발을 멈춥니다. 잠시 뒤 조용히 입을 엽니다. 아버님, 짧은 부름이지만 비 내리는 주차장에 또렷하게 퍼집니다. 만식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의 어깨와 머리에는 이미 빗방울이 고루 젖어 있습니다. 식은 다 끝났나?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준호는 한 발짝 더 다가서며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준호의 말에 만식의 눈이 아주 조금 흔들립니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꺼버리고 주머니에 넣습니다. 주차장 천장 스피커에서 희미한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지만 두 사람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자 준호가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님 말씀 다 들었습니다. CCTV도 봤고요. 그는 말끝을 또렷하게 맺습니다. 만식은 아무 말 없이 준호를 바라봅니다. 눈빛에는 피곤함과 망설임이 섞여 있습니다. 제가 아버님 편에 서야 했는데 그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또렷합니다. 만식은 한쪽 입술을 살짝 깨물고 옆으로 얼굴을 돌립니다. 멀리 주차장 입구 쪽에서 차 한 대가 지나가며 헤드라이트가 두 사람을 스쳐 지나갑니다. 잠시 후 만식이 낮게 한숨을 내쉰 뒤 말합니다. 내가 좀 과하게 굴었다 생각했네. 자네 체면 깎을까 싶어서 그냥 나와 있었고. 그는 손바닥으로 젖은 바지 주름을 한번 쓸어내립니다. 괜히 내가 일을 더 키우는 건 아닌가 싶었지.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세차게 젓습니다. 아닙니다. 잘못은 웨딩홀에서 했고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만식에게 내밉니다. 만식은 손수건을 내려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받아 이마를 한번 훔칩니다. 빗방울과 땀이 뒤섞인 자리가 천 위에 옅게 남습니다. 주차장 천장에서 떨어진 물방울 하나가 바닥에 둔탁하게 튑니다. 그때 위층 문이 열리며 웨딩홀 직원이 급히 내려옵니다. 직원은 투명 우산 2개를 들고 서 있습니다. 신랑님, 말씀하신 대로 우산 가져왔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두 사람 사이에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준호는 우산 하나를 받아 만식에게 건넵니다. 다시 올라가 주시겠습니까, 아버님? 짧은 부탁이지만 안에 여러 감정이 겹쳐 있습니다. 만식은 들고 있던 우산을 한번 펴보았다가 닫습니다. 내가 거길 다시 가서 뭘 하겠노. 그의 말에는 체념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신부 입장할 때 옆자리에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아버님이 서셔야 합니다. 이 말에 만식의 손가락이 우산 손잡이에서 잠시 멈춥니다. 그는 천장 쪽을 올려다보며 짧게 숨을 들이쉽니다. 지금 가도 사람들 다 알 텐데. 그의 말은 현실적인 걱정에 가깝습니다. 다 봤습니다. 아버님이 뭘 하셨는지요. 그래서 더 모시러 온 겁니다. 준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또 한 번 고개를 숙입니다. 직원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한 발 물러난 채 기다립니다. 잠시 후 만식은 우산을 다시 펴고 빗소리를 한 번 듣습니다. 그럼 잠깐만 올라가 보입시다. 딸아이 얼굴은 한 번 더 봐야지. 그는 힘주어 말하지는 않지만 발끝을 문 쪽으로 돌립니다. 준호는 안도의 숨을 쉬며 옆에서 함께 걸음을 맞춥니다. 두 사람 머리 위로 투명 우산 두 개가 동시에 펼쳐집니다.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짧은 구간을 지나 두 사람은 다시 비상구 문을 밀고 들어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만식의 숨이 약간 거칠어지자 준호는 속도를 조금 늦춥니다. 복도에 도착하자 멀리서 연회장 안소리가 다시 선명하게 들립니다. 사회자의 안내와 사람들 웅성거림,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흐릅니다. 플로어 매니저가 복도에서 두 사람을 맞습니다. 장인어른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대기해주세요. 입장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는 최대한 공손한 태도로 말하며 연회장 문 옆 공간을 비워둡니다. 문 안쪽에서는 조명이 다시 중앙 통로를 향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마이크로 무전기를 조정하며 입장 타이밍을 맞춥니다. 잠시 뒤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고 박서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복도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보는 순간 그대로 멈춥니다. 눈이 먼저 만식을 향하고 바로 얼굴이 흔들립니다. 아빠라는 한마디가 입술 틈으로 거의 새어나오듯 흘러나옵니다. 서연의 손에 들린 부케가 아주 조금 떨립니다. 만식은 서연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가 제자리에서 멈춥니다. 드레스 다 버리겠다. 눈물은 나중에 흘려라, 서연아. 그는 일부러 평소 말투를 유지하려 합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크게 끄덕입니다. 플로어 매니저는 두 사람 사이에 선 채 입장 순서를 다시 설명합니다. 이번에는 장인어른과 함께 신부님 입장하시겠습니다. 통로 끝에서 신랑님과 합류하시고요. 설명이 끝나자 직원이 연회장 문 안쪽에 손짓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안쪽 조명이 한 번 떨어지고 사회자 목소리가 다시 울립니다. 잠시 후 특별한 입장이 한 번 더 있겠습니다. 복도 공기가 짧게 긴장으로 바뀝니다. 만식은 서연의 팔을 조심스럽게 자신의 팔꿈치에 올립니다. 서연은 그 손을 꽉 잡고 복도 끝 연회장 문을 바라봅니다. 준호는 안쪽 입구 근처에서 두 사람이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조명이 통로를 따라 길게 켜지고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세 사람의 두 번째 길이 시작됩니다. 며칠이 지나고 초겨울 바람이 더 차가워진 저녁입니다. 작은 아파트 단지 안 12층 베란다에 불이 켜지고 안쪽 거실에서는 사람들 말소리가 들립니다. 이준호와 박서연 부부의 집들이 겸 첫 가족 모임이 열리는 날입니다. 식탁 위에는 잡채와 갈비찜, 김치전, 샐러드가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한쪽에는 김영숙이 직접 담아온 반찬 접시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박만식이 마트에서 사온 과일과 음료수가 봉지째 놓여 있습니다. 이건 내가 시장에서 좀 싸게 받아온 거다. 만식이 봉지를 풀며 말하자 영숙은 접시를 내려놓으며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님, 여기 앉으세요. 창가 자리가 제일 좋습니다. 준호는 식탁 끝 창가와 가까운 자리를 비워두고 의자를 끌어줍니다. 만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자리에 앉습니다.
영숙은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레 자리를 잡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큰 접시 2개와 국그릇이 자연스럽게 경계처럼 놓여 있습니다. 서연은 주방에서 밥솥을 열고 밥을 푸기 시작합니다. 엄마, 이거 김치전 좀 더 부어야겠네. 생각보다 많이 잡수시겠다. 그녀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접시를 주방 쪽으로 가져갑니다. 영숙은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말하면서도 젓가락으로 전에 가장자리를 한 번 더 정돈합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숟가락과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먼저 자리를 채웁니다. 한동안 음식 이야기만 오고 갑니다. 이 갈비는 어디서 산 거야? 부드럽네? 만식이 묻자 영숙은 집 근처 정육점에서 시킨 거예요라고 짧게 대답합니다. 말은 짧지만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한 톤 낮은 부드러움이 실려 있습니다. 장인어른, 이 반찬 좀 드셔보세요. 어머니 특기입니다. 준호가 접시를 돌리자 만식은 젓가락을 멈추고 작은 반찬을 집어 맛을 봅니다. 짭짤하니 밥도둑이겠습니다. 그의 말에 영숙 입가에 살짝 미소가 떠오릅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밥그릇에 김을 더 얹어줍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자 테이블 위에는 빈 접시가 하나둘 늘어납니다. 준호는 식탁을 대충 정리한 뒤 거실 한쪽 작은 책상 앞에 앉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메모장이 놓여 있고 옆에는 카메라가 삼각대에 고정돼 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열려 있습니다. 뭐 하는 거냐? 컴퓨터로 또 뭘 꾸미나? 만식이 궁금한 듯 묻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웨딩홀 계약할 때 조심할 점 정리해서 올리려고요. 준호는 화면에 띄워진 체크리스트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식재료 원산지 명확 표기, 테이블 수 변경 조항 확인 같은 글자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날 CCTV도 조금 나올 거고요. 이름은 안 보이게 처리할 겁니다. 준호의 말에 서연이 다가와 화면을 함께 봅니다. 아빠 뒷모습만 살짝 나오게 해도 괜찮겠어? 그녀가 묻자 만식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창밖으로 자동차 불빛이 잠시 방 안천장에 반사됩니다. 내 얼굴은 안 나오는 게 좋겠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 당하는 건 조금 줄어들면 좋겠지. 만식은 천천히 말하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댑니다. 영숙은 싱크대 앞에서 접시를 닦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이제는 그런 거 젊은 사람들이 잘 알아야지. 우리는 그냥 겪고 넘어갔지만. 그 말에 서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잠시 후 준호는 카메라 전면에 서서 테스트 녹화를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결혼식 준비하면서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을 바탕으로 웨딩홀 계약 체크리스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차례 말을 고쳐보다가 그는 녹음 버튼을 눌러 첫 컷을 촬영합니다. 서연은 노트북 옆에 앉아 타이틀 문구를 적습니다. 딸 결혼식장에서 쫓겨난 장인어른,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들이라는 제목이 화면 위에 떠오릅니다. 촬영이 끝나고 방 안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영숙은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은 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습니다. 만식은 천천히 일어나 베란다 쪽으로 걸어갑니다. 창문 앞에 서서 아래쪽 놀이터와 주차장을 내려다봅니다. 그의 옆으로 서연이 조용히 다가와 함께 서 있습니다. 바람 좀 쐬고 있어라. 이 동네 공기 괜찮네. 만식이 짧게 말하고 창문을 살짝 엽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고 얇은 커튼이 천천히 흔들립니다. 서연은 말없이 난간 위에 팔꿈치를 올리고 어깨를 살짝 만식 쪽으로 기울입니다. 안쪽 거실에서는 텔레비전도 음악도 켜져 있지 않습니다. 책상 앞에서는 준호가 이어폰을 끼고 편집 화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타임라인 위로 오늘 찍은 영상과 체크리스트 자막이 차례로 배치됩니다. 그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한 장면씩 위치를 맞춥니다. 부엌 쪽 조명은 조금 낮고
거실 스탠드 하나만 은은하게 켜져 있습니다. 방 안에는 설거지 물 마르는 소리와 컴퓨터 펜이 부드럽게 도는 소리만 남아 있습니다. 베란다 창가에 선 두 사람의 뒷모습 너머로 멀리 아파트 단지 불빛이 하나둘씩 꺼져갑니다. 흐릿한 창문 유리에 네 사람의 실루엣이 겹쳐 비칩니다. 말 대신 서로의 숨소리와 가벼운 움직임만이 조용히 흐릅니다. 그 밤 작은 집 안에는 웃음도 눈물도 잠시 쉬고 천천히 내려앉는 빛과 공기만이 남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